연금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저 며칠 전에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뉴질랜드 연금을 제가 찾았었어요. 찾아서 막 같이 보니까 진짜 많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진짜 많이 주는 편인 거구나. 너 이제 그러면 또 3국을 안 찾아볼 수 없지? 그래서 호주랑 뉴질랜드랑 영국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연금도 제가 참 생각을 해봤지만 다단계 같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 줄 거 젊은 사람들 돈 땡겨서 주고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 늙어지면은 그 젊은 사람의 어린 애들이 또 돈을 내서 이렇게 약간 다단계나 카드깡인가요? 돌려막기? 약간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약간 다단계 하는 거 맞아요, 저도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해외가 연금을 이렇게나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와서 많이 내고 우리 자녀들도 해서 많이 내고 우리가 받을 걸 만듭시다. 막 이러면서. 근데 한국이 정말 처참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가격을 아예 모르면은 얼마나 다른지 구분이 좀 잘 안 가잖아요? 얼마를 받는지를 살짝 볼게요. 우리나라가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이 제일 복잡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신이 급여가 얼마였는지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뭐 얼마였고 또 얼마만큼 일을 해야 뭐 얼마를 준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여기 이걸 볼까요? 월소득 200만 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부으면 얼마 받나? 이제 월소득이 194만 원일 때 보험료가 17만 원이래요. 그리고 30년 뒤에 70만 원 돌려받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에 70만 원을 돌려받고 최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8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호주랑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이렇게 에이지 펜션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올려줬고요. 이 일리지빌리티를 보면 나이는 65세 이상이었었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3년 7월 1일부로 해서 펜션을 받으려면 67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레지던시 리ኳ어먼트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주 레지던트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호주의 퍼머넌트 레지던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건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구사항은 너가 이거를 클레임할 때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추가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면요. 호주 레지던트로 최소 10년 이상 살았고 그리고 한 피리어드에 5년은 연결해서 살아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최소 10년 살아야 되고 한 번 살 때 5년 이상 산 적이 있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레지던스 익셈션, 레지던스 예외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위도우된 우먼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는 굳이 보지 맙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받으려면은 2023년부터는 67세 이상이어야 되고 퍼머넌트 레지던트여야 되면서 10년 동안 호주에 거주를 했고 한 번에 최소 5년 이상 거주를 했던 기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주는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하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노멀 웨이트, 트랜지셔널 웨이트, 뭐 파셜 웨이트도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두 개가 지금 여기 보이네요.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은 싱글이랑 커플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싱글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2주당 급여입니다. 2주당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은 토탈로 했을 때 1064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2주에 90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커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커플은 최대 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한 900원으로도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한 사람당 72만 원. 한 사람당 2주에 72만 원이면 한 달에 140만 원 받죠? 그러면은 만약에 커플로 있으면은 280만 원 받는 거예요. 자기 집이랑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한 달에 280만 원이면은 편하게 살죠. 뭐 세이빙을 그때 할 필요도 없고 애를 키울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 뭐 트랜지셔널 웨이트는 조금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이거는 뭐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데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에세트 테스트가 있고 인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금을 받을 나이대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인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금의 감소치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컴이 1달러당 50센트의 펜션이 감소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싱글 기준이고요. 커플인 경우에는
둘에 합해져 있는 펜션에서 50센트가 감소한대요. 만약에 본인이 수익이 있으면은 1달러당 50센트 정도 연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제한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봤습니다. 싱글은 2주당 190달러, 커플은 2주당 336달러 수익이 연금 감세 면제 범위입니다. 2주 급여가 싱글은 2,318달러, 이상 커플은 3,544달러 이상인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예외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 보너스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인컴에서 2주당 300달러는 세이빙을 시킬 수 있어요. 세이빙 시킨 300달러는 수익에 안 칠 거래요. 수익에 안 치고 300달러를 제외한 그 금액에서만 인컴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1달러당 50센트를 빼고 대신에 300달러는 뱅크에 계속 저장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장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대요. 최대치가. 그래서 7,800달러까지. 그 이후에 워크 보너스는 적용이 안 되고 똑같이 인컴 테스트로 해가지고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에세트 테스트도 있어요. 본인 자산 있죠. 급여가 아니라 본인이 자산이 있으면은 그 자산에 따라서 또 펜션이 깎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어느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 기준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깎이는 거고요. 엑스트라 1,000달러당 3달러가 깎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엑스트라가 얼마인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펜션을 받고 파트 펜션을 받고 뭐 이런 게 또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고 집을 안 갖고 있고가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싱글 같은 경우는 풀로 펜션을 받고 싶다면은 집을 안 갖고 있다면은 본인의 순 자산이 5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억 원? 4억 원 정도 되나요? 집을 갖고 있다면 이게 집 가격은 또 상관이 없나 봐. 어쨌든 집은 집이니까 뭐 집이 얼마나 비싼지 이런 건 신경 안 쓰나 봐요. 그래서 집을 자기 명의로 갖고 있으면은 최대 순 자산은 28만 달러 맞죠? 28만 달러.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3억 원? 3억 원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돈이 좀 깎일 수 있다. 이 파트 펜션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자산에 따라서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연금, 펜션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고를 좀 썩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줘? 그래서 약간 고를 좀 썩혔는데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적게 받는 건 아닌데 급여가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좀 깎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뉴질랜드로 넘어갈게요.